안녕하세요. 남편과의 마찰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좀 불만이 있는 상태인데 저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 글까지 적게 되었네요. 제가 애 있는 이웃남이랑 결혼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남편과 첫째 아이 모두 받아주셨어요. 지금은 땡서방 하며 엄청나게 챙겨주시고 저 몰래 남편 용돈도 주고 정말 제가 제 부모님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많이 감사하게 생각했고 감동받았어요. 못난 딸 행복하게 지내라고 잘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남편이 데려온 이제 우리 가족의 첫째한테도 참 잘해주세요. 용돈도 첫째라고 한 푼이라도 더 주시고 반찬도 첫째, 둘째 순으로 먹여주시고 정말 제가 보기엔 차별도 편애도 없고 첫째는 첫째대로 예뻐하시고 제가 낳은 둘째는 둘째대로 귀여워해 주시는데 남편이 보기엔 뭔가 서운했나 봐요. 저한테 그래도 본인들 딸이 낳은 친자식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다고? 당연한 건 아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차별을 하는지 서운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너무 놀라 펄쩍 뛰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남편이 차별을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엄마가 첫째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둘째에 뺏어서 주심. 이건 물어보니까 원래 둘째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첫째가 힘으로 뺏어서 둘째가 울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첫째의 동생 장난감 힘으로 뺏으면 안 되고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 동생이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으니 동생 주고 잠시 뒤에 네가 가지고 놀라 하셨대요. 근데 남편은 첫째도 진짜 손주였으면 첫째한테만 뭐라고 했겠느냐고 동생에게도 오빠한테 양보 좀 하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네요. 두 번째, 요플레 안 까서 주심. 첫째가 6살, 둘째가 3살인데 요플레 뚜껑을 둘째한테만 열어주셨대요. 그때 아빠가 설거지 중인데 첫째가 간식 달라고 보채서 첫째한테 요플레랑 아기 숟가락을 주고 먹으라고 했고 둘째도 그거 보고 자기도 달라 해서 고무장갑 벗고 뚜껑을 열어주셨대요. 첫째는 알아서 잘 열어서 먹고 있었고 둘째는 아직 아기라 아빠가 열어주셨어요. 이게 차별인가요? 첫째를 먼저 챙겨준 건 안 보이고 둘째한테 뚜껑 열어준 것만 보이나요? 세 번째, 둘째만 데리고 수족관 다녀오심. 남편이 첫째 데리고 베이비 카페에 갔을 때입니다. 참고로 둘째는 베이비 카페를 안 좋아해요. 부모님께서 오셔서 둘째가 물고기를 좋아하니 수족관에 가자고 하셨대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저까지 가버리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첫째가 놀랄까봐 부모님께 둘째 맡기고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와서는 둘째 어딨느냐 묻길래 부모님께 수족관 데려갔다 했더니 왜 둘째만 데려가느냐 하네요. 저번에 수족관 갔을 때 첫째는 지루해하고 집에 가자고 계속 졸라서 둘째가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물고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편하게 보라고 부모님께 맡기고 나는 당신이랑 첫째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서운하대요. 그 외에도 둘째가 딸이다 보니 이것저것 꾸며주면 예쁘니까 부모님께서 머리핀이나 원피스라도 하나 사오면 그렇게 셈을 내요. 둘째 갓난할 때 첫째 장난감 로봇, 장난감 칼, 팽이 등등 잔뜩 사다 주신 건 기억 못하나 봐요. 남편에게 오히려 당신이 첫째와 둘째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다. 나에겐 첫째, 둘째 모두 똑같은데 자식이고 사랑하는데 당신은 첫째가 내가 낳은 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불쌍하게 보고 더 챙겨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차별을 하는 거야. 정말로 나와 우리 부모님께서 첫째를 불쌍하게 여기고 둘째와 다르게 대접해주길 바라는 거야?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예민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힘든 산 넘어서 한 결혼이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이러니까 결혼 자체가 후회될 정도로 회의감이 느껴지네요. 부모님한테도 죄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오늘도 첫째 좋아하는 나물무침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남편 뺨을 때려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잘해주는 건 안 보이고 다르게 대했던 것만 눈에 보이나 봐요. 다르다고 다 차별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모양이 다른 거일 뿐이라고 크기는 같다고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저보고 오히려 처지 바꿔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에도
혹시나 첫째가 진짜 손주가 아니라 차별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아주 고맙지만 자기 입장도 조금만 생각해달래요. 결국 대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앞으로 부모님께 애들 더는 장난감이나 용돈 반찬 등 챙기지 말라고 하겠다. 우리끼리 그냥 애들 키우고 살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더는 애들 못 보여드리겠다. 그런 줄 알아라 했어요. 그냥. 너무 답답하네요. 후기. 정말 모든 조언들 감사드려요. 세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서 남편 보여줬어요. 제3자들이 그렇게 따끔하게 말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자격지심에서 그런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중심을 잡고 잘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께 참 감사한데 그 초심을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눈물 믿어봐야죠. 이곳에 글쓰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 남편이 자기 애 때문에 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자기가 애 달고 장가온 사위라는 처지에서 발생한 열등감을 저런 망상과 히스테리로 없애는 거랍니다. 정말 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요플레 뚜껑 안 따줬다고 추태 떨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자리는 이곳뿐인데 요플레 수족관 어쩌고 해가며 입방정으로 내 일까지 미움자리에 만들지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애 사랑을 빙자해서 내 부모님하고 기싸움하고 있는 거고 둘 다 자기 자식이면서도 첫째랑 둘째를 이미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깝네요. 저 남자가 왜 첫 번째 결혼 실패했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요. 댓글 2. 남편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돌싱인 주제에 애까지 데리고 와서 어디 귀한 남의 집안에 발들인 게 누군데. 자격지심만 쩔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해야죠.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리 잘해주셔도 남편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 평생 가요. 그리고 본인이랑 본인이 데리고 온 자식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무슨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다 따지고 살아간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남편한테 댓글 싹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도 생각이 그대로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사연. 집안 좋은 동서와 비교당하고 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재워놓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감상적인 마음에 주절거려 봅니다. 저희 동서는 집안 좋고 예쁘고 눈치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은 그다지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친정은 빚은 없지만 재산도 별로 없는 그저 그런 형편이고 시댁 사정도 비슷해요. 동서는 많이 잘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나름의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갈 점수는 안 되고 국립대로 낮춰가기엔 아까운 점수라 무리해서라도 사립으로 학교에 다녔어요. 부모님께서 3학기내 학비를 대주셨지만 그 후부터는 동생도 대학에 가야 되고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제가 벌어서 냈어요.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뛰어봤자 학비 낼 돈은 턱도 없고 용돈벌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용돈 충당하고 방학 땐 직장인처럼 계속 돈 버는데도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점점 감당이 안 돼서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졸업하고 빨리 취직이 되었지만 그렇게 많은 연봉 받는 직종은 아니고 또 신랑도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결혼하고 한동안 학자금의 결혼비용 갚아 나갔네요. 도련님 결혼하신다 해서 동서될 사람에 대해 들어보니 저랑 같은 학교 졸업했더라고요. 다른 과, 다른 학번이지만. 그런데 부잣집은 역시 다른 것인지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용돈 받아 학교 다니다 방학 땐 해외여행 다니고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중간에는 한 학기 휴학하고 아예 유럽인 호주니 미국인이 다 돌아다니며 제대로 세상 구경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전 신혼여행 때 해외 처음 나가봤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도 저희는 맞벌이 해야 하니 애들 맡겨놓고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나마 저는 주말 출근 없고 특별한 일 아니면 야근 없는 직종이라 남들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동서는 아이 임신하고부터 바로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채 있어서 거기서 월세 나오는 게 있대요. 부모님께서 주셨겠죠? 그래서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전업주부 주제에
애들 맡겨놓고 팽팽 놀러다닌다고 까는 게 아니라 정말 뭐든지 부러워요. 어릴 때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애들 2살 반까지 어린이집 같은 데 안 보내고 일부러 끼고 키우더라고요. 같이 문화센터니 오감놀이 하는데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주고요. 정말 미치게 부러웠어요. 우리 애들은 3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갔어요.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대부분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갔고 한둘만 덩그러니 남아서 엄마 기다리는데 절 보면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이런 예쁜 아기들 한창 예쁠 때 한 번 더 못 안아주고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돈 벌어서 사는지 우울해요. 우리 시댁은 좋아요. 시부모님 2분 다 인품도 좋으시고 동서랑 저랑 이렇게 차이나는 집인데 절대 한 번도 대놓고 비교하거나 눈치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동서는 더 예쁜 짓만 해요. 처음에 저한테 시부모님 용돈 하냐 해서 용돈 드릴 형편이 아니라 못 드린다고 명절 때랑 생신 때만 챙겨드린다 했더니 액수를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도 똑같이 맞추겠다고요. 저희는 예단임을 다 생략하고 커플링 하나만 했는데 동서네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댁 형편 생각해서 그랬겠죠. 저희 시댁은 명절이나 제사 때 큰 집에 가서 지내서 일이 많이 없어요. 각자 음식 맡아서 해오는 분위기인데 큰 집으로 모이면 식구가 많은데도 음식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싸갈 것 없게 그냥 명절에 먹으면 끝일 정도요. 보통 저희 시어머니가 전이나 부침개 3가지를 맡으시거든요. 다른 집들이 또 생선이니 전이니 적이니 이런 식으로 나눠 먹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전 3가지면 일 별로 없겠다고 안심했어요. 첫 제사 지내는데 점심때 지나서 오면 된다시길래 도착해서 같이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전 부쳤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신랑 다 같이요. 그러니까 재료 손질부터 한 3시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추석이 있었어요. 전날 오후에 오면 된다고 하시길래 내려갔죠. 그랬더니 진짜 전 2가지랑 부침개 1가지씩 주먹만큼씩만 남겨놓으시고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전 제가 뭐 잘못해서 화나셨나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시어머님 아버님 2분이서 후딱 해도 금방 끝나지만 제사 지내는 집이라 갑자기 무슨 일 생기더라도 자식들이 할 줄은 알아야 하니까 까먹지나 말라고 그냥 조금씩 남겨두신 거였어요. 이미 뒷정리도 다 해놓으시고요. 신랑이랑 둘이 붙였더니 20분 내에 끝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신랑한테 나는 낮잠 잘 거니까 저 데리고 나가서 영화라도 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놀고 오라고 내쫓으셨어요. 동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때도 저처럼 하셨고요. 여우짓도 안 하고 시어머님이 나가 놀러봐 하면 네 하고 놀다 와요. 생신 때도 동서네랑 어디 모시고 갈까 이야기하고 다 같이 소갈비집에 갔는데 저희 2가족이 나눠냈거든요. 참, 형제 2분인 집이에요. 암튼 그래서 어머님께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본인은 돼지갈비도 맛있다고 하시는데 동서가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도 맛있는 소갈비 먹고 싶어요. 하는데 말도 참 예쁘게 하는 거 있죠. 제가 사실 요즘 동서 인스타를 염탐해요. 외식 한번 해도 비싼 데만 다니고 자기 친정 모임 있을 땐 대부분 특급 호텔 식당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런 사진들 보면 한껏 차려입고 우아하게 코스 요리 먹는데 시댁에서 같이 모일 때 보면 수수하게 입고 와서 상추쌈 우걱우걱 싸먹고 오이 쌈장 푹푹 찍어 먹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서도 예뻐 죽겠어요. 시댁 일이라면 뭐든지 저한테 먼저 상의하고 더 나서지도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고 제가 하는 만큼만 해요. 저는 동서가 절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암튼 쓰다 보니 시댁 자랑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늘 돈복은 없어도 내가 사람 복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제 직장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 애들이 유치원에서 감기 걸려와서 애들 챙기느라 힘들고 나도 일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하다가 동서 인스타그램 좀 보다 보니 또 동서가 참 부러우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스스로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동서 인스타를 보고 있어요. 마약 같아요. 내가 꿈꿀 수 없는 동화 속 세상을 계속 동경하는 것처럼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에 한 푼, 2푼 조금씩 돈도 모아가면서 뿌듯할 때도 있지만 동서 인스타 보면 한순간에 기분이 다운돼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껴야 하는데 요즘엔 참 쉽지 않네요. 염탐은 그만하고 제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저도 님 입장이라면 당연히 느꼈을 감정과 기분이에요. 좋은 동서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여우 같은 동서가 아닌 거에 감사하며
예쁜 걸 예쁘다 말하고 고마운 걸 고맙다 생각하는 당신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형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